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페이지 59쪽 맞나요? 네. 네. 오케이. 페이지 50쪽부터.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할래? 네. 초상화는 인간을 대상으로 그립니다. 인간 물체를 그립니다. 인간 물체나 아니면 서브젝트 대상이라 하고 하나의 대상 아니면 여러 대상을 그린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초상화는 가장 만들어지는 가장 흔한 예술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사람들을 그린 그림은 고대부터 만들어서 왔는데 하지만 몇몇 수천 년 전의 몇몇 예시들은 현재까지도 생존해 남아 있습니다. 퓨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퓨니까 남아 있는 건 거의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고대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초상화들은 더 대중적이었습니다. private 사적이기보다는 더 대중적이었다 이거죠. 네. 사적이기보다는 대중적이었습니다. with 명사 저기잖아. with 명사 과거분사잖아. 그렇죠? 네. 그 명사가 과거분사니까요. 뭐뭐 되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배자나 지배자의 수상화나 종교적인 인물들이 모여있어. figure 인물이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통치자, 종교적 인물의 초상화가 placed on display에 자 전시되어졌다 이거죠. 네. communal areas, 네. 어떤 공동체가 있는 그런 구역에서 종종 돌조각상이었어요. 그렇죠. 돌 조각으로 rather than 뭐뭐보다는 그림이거나 프레스코이기보다 그렇죠. 수세기 후 중세 동안 그리고 르네상스 동안에는 초상화 그림들은 더 prominent 유명한 유명해졌고 사적이게 됐어요. 그렇죠. 부유한 후원자들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했어요. 커미션은 이제 후원하다는 뜻이에요. 네,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커미션은 뭐냐면 작품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그 수수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위치는 앞에 있는 their images예요. 그 이미지들은 자주 자 flatter는 아첨하다 뜻이에요. 아첨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다 이거예요. 돈을 준 사람들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돈을 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는 거는 사실보다 더 잘생기게 그렸구나, 그죠? 그렇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매력적이지 않은 어떠한 세고 사랑을 묘사하는 대신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은 그리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래도 돈줄인데 잘 보여야 되겠죠? 그다음 이 시기 동안 세 가지의 주된 초상화 그림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스타일이 발달되었습니다. 초상화의 크기에 따라 그렇죠. 크기에 기초해서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이 발달됐죠.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나 암시합니다. 초상화들이 이러했다라고. C. 그려졌다. rich individual, 부유한 개인.
개인들 as well as 자 이것뿐만 아니라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겠네요. 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의 초상화도 그려졌다는 얘기죠. 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찾아봐, 어디 나오잖아. 여기 Arthur was more public than private. So we will let him read the scripture. 여섯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거기서. 거기서부터 쭉은 안 되는데. 잠깐만. 여섯 번째 줄에서. 아니다, 이런 언급이 없네. 아, 그죠? 네. 언급이 없네. 이거는 지금 뭐야? 암시하는 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언급이 아예 없어요. 부유한 사람 얘기는 있었죠? 네. 예. 근데 가난한 사람 얘기 언급이 없어요.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거 골라봐. 아, A요? 네. 르네상스 동안 저기 초상화들은 사람들을 그리지 못했다. 실제 보이는 그대로 이거죠? 네. 예. 저기 추한 모습은 감췄다 그랬죠? 네. 그러네, 이거네. 오케이, 됐고요.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아까 초상화 유형 세 가지라 그랬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입니다. Full length portrait. 이거 전신 초상화죠. 자, 이것은 보여주었습니다. Entire subject. 대상 전체를요. 작품의 대상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Along with 뭐뭐와 함께 자세한 background, 배경도 보여주고 대상도 전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full length portrait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일은 came into vogue. vogue는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유행은 잡지 이름도 vogue가 있어요. 유럽에서 유행했습니다. 바로 17세기에 as individuals of means. 자, 여기서 자, means라는 게 큰 돈을 가진 재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individuals of means는 재력가들이에요. 오케이? 재력가들. 자, 왜냐하면 재력가들이 자기 자신을 자, 보여주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전신 초상화 속에서 to plant their status, 지위죠, 지위를 plant, 아마도 자랑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럼 22번 문제, 자랑하다, C. C가 되겠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of significance in full length portrait. 자, 시작이 of로 되니까요. 이거는 도치구문이에요. 네, 도치구문이고 주어는 2조 오른쪽에 있습니다. harmony가 주어입니다. harmony가.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라고 했어요. 따라서 of significance는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은 중요합니다. 이 전신 초상화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조화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background, 배경 있죠? 그 둘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which, 그것은 tends to be fairly colorful, 매우 자, 색깔이 매우 화려한 경향이 있습니다. with deep, rich backgrounds, 아주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풍요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시, 그 다음에 이 전신 초상화의 중요한 예시는요, thomas gainsborough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The Blue Boy라는 작품이 있어요. 1770년에 그린 건데요. 이 작품은 in oil, 유화로 그려졌어요. 자, 그 초상화는 depict, 묘사합니다. full figure, 전체 모습을요. 피규어가 아까 인물이었죠? 그러면 여기 피규어가 모습도 있어요, 모습. 한 젊은이의 전체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dressed in blue silk, 파란색 자, 비단 옷을 입은 젊은이입니다. 그 다음에 while standing, 서 있어요. with one hand, 한 손은 on his hip, 한 손은 힙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determined look, 아주 자 결연한 그러한 얼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background는요 has rich 아주 풍부한 갈색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갈색과 녹색을 가집니다. with a tree covered mountain 나무로 뒤덮인 산이 있어요. 산이 being the dominant feature 아주 지배적인 그 다음에 feature는 자 포함된 것 포함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지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배적인 그러한 포함물입니다. 미술사가들은요 믿습니다. The figure 자, depicts the son of a wealthy merchant. 그 인물은 묘사하고 있다고요. 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However, 그러나 concrete,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증거는 is lacking,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작품은 more of a costume study. 자, costume이 의복이죠. 자, 의복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의복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A display of wealth, 어떤 부에 대한 부를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자 왜냐하면 그 대상은 is irrelevant, 상관이 없습니다. The focus, 초점이 being on, 자 초점이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초점이 어디냐? 젊은이의 extravagant, 화려한 옷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신 초상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22번에 그 23번. The Blue Boy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D 4번. 자, is a full-length portrait, 전신 초상화다, 보여준다. 한 소년이 holding,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in fine,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맞죠? fine이 평범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지, 좋은 옷이죠. fine, 좋은 옷을 입고.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비단 옷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건 아니고 다시 골라야 되겠는데. B 보겠습니다. 타마스 게인스보로가 만든 거예요. 자, 아까 1718세기네. 1770년이냐. 이게 틀렸네, 그죠? 네, 17세기 아니라 18세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자, 해보세요. 반신초상화. 그렇죠. 반신초상화죠. 반신초상화는 상체를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거기를 디픽트하면 묘사한다, 그린다 이거죠. 묘사하고요. 인체가 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는 것을 대상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보여요. 그렇죠.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더 뮤티드는 은은한 색깔 그런 거 있죠. 색깔의 어떤 스킨, 계획을 그 다음에 feature는 여기 동사로 포함시키다는 뜻이에요. include. 자, feature가 많이 나오네, 그죠? 동사로는 포함시키다, 명사로는 인물,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있었죠? 포함물이나 지형. 그렇죠. 지형이란 뜻도 있고 포함된 것, 그죠? 여기서는 동사로 포함시킨다 이거네요. 색깔이 좀 은은합니다. 그래서 전신 초상화에서 묘사된 배경보다는 더 은은한 색 계열을 사용하는 게. 아, 그렇죠. 그러면 전신 초상화에서는 화려한 색깔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그 그림들은 반신 초상화들은 대부분은 물의 색, 워터컬러 수채화. 수채화나 유화. 캔버스의 유화로. 그렇죠. 아까 수채화로도 그리고 유화로도 그렸어요. 더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 그림 속의 대상이
표정 묘사를. 그렇죠. facial, 얼굴의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feature, feature 하면 또 이런, feature 왜 이렇게 많아요? 이목구비 있어요. 네? 이목구비. 이목구비라는 뜻 있고, 또 특징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래서 얼굴, 여기서 특징이 좋겠어요. 얼굴 특징들. 그거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대상은요? 보통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관측자의 관점에서 그려져 있어요. 관측자에 대해서 어떤 각도, 네. 자 얼굴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45도 이렇게 오른쪽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 그런 각도, 저기 막 관찰자를 바라보는 일정한 각도로 그려져요. 그렇게 해서 얼굴의 한쪽 면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prominence. 아까는 prominent, 유명한이었죠. 여기서는 뭐 돋보이는, 두드러진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건 아니네요. 네. 한쪽 면이 그려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 제 진술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요. 자, 대상이 그리는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고 약간 어떤 일정한 각도로 바라본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가 아니라 한쪽 면만 두드러진다, 그죠? 네. 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24번 풀고 가겠습니다. B면은 2번? 네. 자, 각 대상 얼굴의 한쪽 면이 is featured,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어떤 각도로 이거네, 그죠? 오케이, B 해주시고 그 다음 계속합니다. 이런 종류의 표창화 대신들은 더 르네상스 시기에 더 인기가 있어지고요. 오케이, 그럼 르네상스 시대 때는 전신 초상화보다는 반신 초상화가 인기가 있었다. 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의료와 돈과 권력에 의해서 더니까 the wealthy, 부유한 사람과 권력자들로부터 커미션, 수수료를 파킷은 받았다, 챙겼다 하는 얘기야. 네. 오케이. 챙기는 동안 그 그림들은 또한 그려집니다. 이제 대인은 저기지, 화가들이지. 화가들은 그렸습니다. 화가들은 또한 그렸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아니지, 일상적인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 오케이. 일상적인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단순 초상화의 형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 르네상스 시기 동안의 대상은 자 부유한 사람, 권력자 말고도 그냥 평민들도 그렸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다음 물랑이만. argue가 주장하다거든. 네. 그러면 뭐 주장컨대 거의 틀림없이 이런 뜻이에요. 네. 거의 틀림없이 가장 유명한 초상화는 이 장르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모나리자일 텐데요. 그렇죠. 모나리자 봤어 직접? 아니요. 나도 못 봤어요. 네, 이거였대요. 근데 이것은 그려진 여성을 강조하는데. 그렇죠. 대상을 강조하네요. 네. 배경이 아니라. 그다음 이게 그녀의 enigmatic smile, 그죠? 도대체 어떤 미소일까요? 이게 25번 문제다. 때려 맞춰야 되겠네. enigmatic 모르죠? 네. 그럼 뭐 대충 느낌으로 맞춰야지. 4번? 네. 맞았습니다. 네, enigmatic, 불가사의하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revealing, 이거는 reveal이 드러내다죠?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뜻이에요. revealing. 그 다음에 B번 genuine은 진짜의, reflective는 성찰하는, 그러니까 반사하는도 있는데 그거 말고 깊이 생각하는, 성찰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자, 반면에 배경은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렇죠. 훨씬 덜 중요합니다. 자, 다 했고 26번 풀어야 되겠네요.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은 자 반신 초상화에 대해서 사실인 것. 사실인 것. B 볼까요? 자, 이 그림들은 보여주었다. 부자들과 regular,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르네상스 동안 맞았네. 정답 B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Bust view portrait. bust가 흉상이에요, 흉상. 그 머리부터 어깨까지입니다. 어깨 위쪽이에요. 자, 흉상, 그 초상화들은 묘사합니다. 오직 머리와 그 다음에 어깨를요, 대상에. 그리고 stressing, 강조합니다. 바로 이 대상의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배경은요, 거의 전적으로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흉상 초상화들은 보여줍니다. 대상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With extremely detailed features, 극도로 세밀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얼굴을 세부 묘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그림들은 are done, 그려집니다. 이거 역시 수채화, 유화로 그려져요. 근데 하나가 더 첨가가 되네요. 연필로도 그리네요, 그죠? 연필로 스케치도 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 이 흉상 초상화 중에 하나가 바로 pearl earring, 진주 목걸이를 단 소녀입니다. 1665년, 17세기네요. 더치면 어느 나라? 그렇죠. 네덜란드의 대가인 요한네스 버미르가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버미르의 이 대작은 그려졌어요. with oil pen, 유화로 그려졌어요. 캔버스 위에. 그리고 묘사합니다. 한 젊은 소녀의 side view, 옆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립니다. 근데 이 여성은 wearing, 착용하고 있죠. what appears to be an oriental turban. turban 머리에 쓰는 거 알죠? oriental, 동양의 turban처럼 보이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pearl earring, 진주 목걸이뿐만 아니라요. 자, 과거에 네덜란드의 grandmasters, 대가들은 did not consider works of that nature, 그런 특성의 작품들을 바로 초상화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called, 불렀어요. 자, 초상화라 부르지 않고 트로니라고 불렀습니다. 트로니라고. 그럼 트로니는 뭐냐? 그 트로니라고 하는 것은 흉상 초상화의 다른 네덜란드 이름이네요. 트로니는 뭐냐? 네덜란드 단어로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은 종종 그림들입니다. common people,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그린 건데요. 그 다음에 featuring, 자, 여기 feature는 또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는 뜻이에요. 과장된 표정 있죠?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자, 트로니 문제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트로니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이거죠. C. 자, alternative name, 자, 대체 이름을 제공하려고 bust view portrait, 맞았네.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 해보세요. subordinate, 하위. 하위. 예. 자, 하위 유형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amongst는 among이야, among. 그러니까 included among, 이거 가운데 포함되는 하위 유형들이 있다 이거요. 초상화 예술의 주요한 부분에 포함되는 하위. 그렇죠. 유형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한 크게 세 가지였죠. 네. 그거 말고 그 하위로 또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대요. 하나가 티켓 초상화인데. 그렇죠. 이름도 희한하네. 근데 그것은 반신 초상화. 그러니까 반신 초상화에 속하네, 그죠? 네. 반신 초상화에 속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렇죠. 두 손이 꼭 작품 속에서 보여져요. 그다음. 이 이름은 유명한 런던의 신사인 신사들의 킷캣 클럽. 킷캣 클럽에서 그 클럽 이름이구만, 그죠? 거기서 왔어요. 근데 이 킷캣 클럽에서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의 클럽 멤버들이 그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지. 초상화가 그려지게 했대야지. 그들의 초상화가 이 스타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렇죠. 이 스타일이란 반신상이면서 두 손이 꼭 보이는 클럽 회원들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거죠. 그래서 킷캣 포트레이트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다음 예술학자들은 히스토리니까 사가라 하자. 사가. 예술사가들은 검토화했습니다. 초상화 예술을 대상이 바라보는 방향. 그렇죠. 그렇죠. 방향은 어디를 바라보냐. 방향에 따라 또 초상화를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대상의 얼굴이 감습자를 향하는 각도죠. 그죠? 그것이 여기 with 명사 현재분사예요. 그 각도가 serving as 뭐뭐로 역할을 한 거예요. means 수단이죠. 이걸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in question은 논의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논의되고 있는 이 작품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죠? 시선이 어느 각도로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도 또 초상화를 분류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단은 기타 유형의 초상화들이네, 그죠?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8번. 킷캣 포트레이트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 이거죠. A. 어떤 클럽의 멤버들이 모두 그림이 그려졌죠? identical,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네요, 그죠? A가 맞고요. 29번 넣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 이 사람은 19세기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또한 많은 수의 자상화, 그죠? 자화상을 그렸어요. 바로 이 스타일을 사용. 이 스타일은 아까 말한 그거죠?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특히 부르는 이름이 있었잖아. 트론이라고 하는, 그죠? 자, 이 스타일을 이거고 또한 흉상이 맞죠? 오케이. 자, 여기서 또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까 대표작 있죠? 진주 목걸이를 단 소녀. 그거가 맨 대표작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고흐도 그렸다.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그러면? 4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3번이에요, 3번. 자, 왜냐면은 2번 뒤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Girl with a Pearl Earring이고 빈센트 반 고흐도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Full length와 half length bust view로 나누는 거네요. 하나씩 합시다. 자, 1번부터 해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하프 아니야? 하프죠? 2번.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그렸다. 그러면 버스트 아니야? 맞죠? 3번. 1600년대에 인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1600년대면 17세기예요. 17세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어요. 앞에 보세요.
full length입니다. full length. 오케이? 예, full length입니다. 하프로 가면은 이미 대상이 잘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 다 포함이 되죠? 예. 자, full length로 갔어야 돼요. 4번.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다양한 그림으로. 그런데, 펜슬 나온 거 보니까? 버스트죠, 버스트. 네. 5번. 항상 그림에 있는 대상에 두 손을 포함했습니다. 땡. 이거는 X죠, X. 네. 이거는 하프의 하위죠? 아까 키캣인가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장르였어요. 블루보이. 블루보이면 전신인데? 맞죠? 풀로 넣고. 7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주된 수상한 타입이었습니다. 땡. 이건 X입니다, X. 8번. 포함했다, 배경을. 그 다음에 more subdued. 이게 어려워. subdued를 알아야, 풀 수 있는데. 모른다 칩시다. 그럼 뭘까요? 예. 이건 풀랭. full length. 땡입니다. 자, subdued는 은은한 뜻이에요. 아까 full length는 배경이 화려했다 그랬어요. 하프로 가면서 아까 은은하니 아까 단어가 뭐였더라? 뭐 단어 있었는데? muted. 그죠? 예, 이거랑 동의어란 말이야. 예, 은은한 색깔. 하프였어요, 하프. 그 다음에 9번. 대상 화려한 배경. 뻔하지 뭐. full length죠? 오케이. 그래서 full length 369, half length 18, bust view 24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자, 르네상스 시기의 교육에 관한 거네요. 자, 시작해 봅니다. 자, 네, 먼저 할게요. 자, 15세기와 16세기 동안에 유럽은 went through, 경험했습니다. 자, 르네상스라고 알려진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go through, 뭐뭐를 경험하다 겪다 이거죠. 자, 그 당시 유럽에서는요, 교육, 아이들이 받는 그런 교육은요, 일반적으로 이것에 의존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가정의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에 의존했습니다. 자, vast majority of Europeans, 다수의 유럽인들은 가난한 소작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은 no formal schooling, 자,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Yet, 그러나 조금 더 부유한 merchants, 상인들, 그 다음에 nobility, 귀족이죠. 귀족 구성원들은 종종 insured, debt 이하를 보장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i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31번 A죠, A. guarantee. Despite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이 강조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그때 founded, 설립되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 regardless of, 이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in some manner, 어떤 방식으로. 자, 다 읽었고요. 32번. 르네상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 B. 더 많은 사람들이 집보다는 대학에서 말이 안 되죠? 네, 대부분 집에서 받았다 그랬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 해보세요. 르네상스 시기에서는 다수의 아이들, 소상농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삶이 고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유아 상태에서 생존했다면 남자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거나 아버지의 무역을 배워야 했습니다. 무역이라 하지 말고 트레이드가 이제 그냥 일,
예,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네.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배워야 해서 몇몇 그 이왕 운 좋은 개인들은 네, 운 좋은 개인들은 어프렌티스 이게 저기죠. 뭐라고 하지? 밑에서 뭐라고 하지? 그런 애들은 도제라구나. 수련생, 네, 견습생 그치? 견습생으로 받아들여졌다. 장인의 견습생으로 받아들여졌고, 네, 이 전문화된 기술을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자 아이들에 관해서는 대부분은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부유한 상인의 아이들은 근본이 공식적인 교육을 사설 강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그들이 최소한 배우고 쓰고 읽고 쓰고 그리고 수학을 해야 아니 계산 mathematics니까 수학 정도는 아니고 산수 산수를 4층 변산 정도는 해야죠. 네. 산수를 배워야 할 때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되었어요. 그들의 가족의 비즈니스니까 가업이죠. 가업. 네, 가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문단 보면은 소장농은 어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유한 상인의 자녀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남자 여자로 나눠졌죠, 그죠? 네, 됐어요. 그러면 관련된 문제가 33번. 아까 private tutors 가정교사 얘기를 했죠. 네, 그 목적은 A로 했습니다. 과목들을 여기서 과목이에요. 그들이 종종 학생들을 가르쳤던 과목들을 나열하려고. 이거 아니죠? 다시 봐야 되겠는데. B. 설명하려고. 자, 일부 아이들이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어떤 식으로 자, 교육을 받았는지를, 그렇죠? 가정교사를 두고 받았다 이 얘기죠. 오케이, B가 맞습니다. 다음 거 내가 하겠습니다. Members of the nobility, 귀족 구성원들은 종종 went to great extents. 자, when 갔는데 to extents 이런 정도, 이런 범위까지 갔다 이거요. 뭐냐? 그들의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In all facets of life, 삶의 모든 측면들이에요. 자, 원래 facets은 뭐야, 그 종류면체면 각각의 한 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삶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 안 배우는 게 없었네요, 그죠? 그럼 facet 먼저 풀고 가면 35 A 되겠죠. A. 자, 그래서 aside from 뭐뭐는 제쳐두고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몇몇 언어들,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젊은 귀족 아이들은 이런 거를 배웠어요. 바로 말타기, 그 다음에 weapons, 무기, 그죠? 자, 무기를 다루는 실용적인 기술들, dancing, 춤도 배웠습니다. 왜냐면 사교계에 가야 되니까요. 자, some, 몇몇 춤 또한 military train, 군사훈련도 받았어요. or 또는 learn, 또 배웠습니다. 어떤 공학의 기초도 배웠습니다. 자, 지금 남자아이들이에요. 이제 귀족 여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보다는 교육을 덜 받았어요.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자, 또 읽고 쓰고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몇 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art,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춤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은 특히 그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르네상스는요, 이런 시대였어요. 바로 미술과 음악의 시대였죠. 문예 부흥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젊은 자, 소년과 소녀들은
배웠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을요, specialized, 자, 특수화된 학교에서, 특히 이탈리아에서 그랬다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어서 이번엔 귀족 자녀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34번. 글쓴이는 암시합니다. 아, 이거 패전츠네요. 소장농의 아이들은 이랬다고. C 볼까요? 자, expected, get paid. 돈을 지불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응? 그게 어디 나와? 그냥 뭐예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그죠? 네. 아빠와 함께 그냥, 저기 봐, 땅을, 농사 지었다 그 얘기만 나오잖아. 안 나와요. 돈 받았던 얘기가 안 나와요. 2번? 4번이요. 4번이요? 셀덤이니까 거의 몸 안 느리죠? 자, 상인들의 아이들과 interacted, 교류를 거의 안 했다. 언급된 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요. A요. 네, 종종 죽었다. 여전히 어렸을 때. 이거 맞죠? 근거가 있잖아.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다시 한번 해석해봐. If they. 만약에 유아기 때 살아남았다면.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유아기 때 죽었을 때. 그렇죠. 그 전에 죽는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거기 근거가 있어요. 맞죠? 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해보세요. 어린 시절이 끝나면 소상농의 어린 유스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소상농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종류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었어요. 어퓨 몇몇은 몇몇은 때때로 훈련받았어요. 교회나 아니면 수도원의 클러지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근데 성직자 구성원. 성직자는 그 당시 성직자는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직자는 아니었겠고 성직자 밑에서 뭐 멤버라고 했으니까 히다바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나 뭐 그거겠지 뭐 그죠? 성직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직 상류층의 그렇죠. 젊은이들만이 이런 종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는 이 상인과 귀족들이 자녀가 많은 아들이 많은 귀족과 상인들은 보통 그들의 영기스트니까 막내 아들. 가장 어린 아들이죠, 그죠? 막내 아들을 보냈다 이래요. 막내 아들을 종교적인 훈련을 받도록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아이들은 그들의 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고 라틴과 몇몇 그리스어를 하도록 그렇죠. 라틴어를 훈련받죠? 네. 그리고 때때로. 그러니까 라틴어는 필수인 것 같아. 네. 근데 때때로 했으니까 그리스어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리스어도 자,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웠죠. 성경뿐만 뒤에 것뿐만 알아요. 뒤에 것뿐만. 이 철치니까 교회 삶에 교회 생활에 의식적인 그렇죠. 의식적 측면. 그렇죠. 그 교회 뭐 가톨릭 같은 뭐 의식이 많죠. 그런 의식 진행하는 그런 것들 배웠단 말이에요. 그다음 몇몇 딸들은 귀족들의 몇몇 딸들은 콘벤트로 보내줬어요. 그 수녀원이에요. 수녀원. 수녀원으로 보내줬어요. 그렇죠. 수녀원에 보내줬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이
딸들은 그러니까 수녀들이 되도록 그렇죠. 수녀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족이 딸이 많았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자, 스페어가 뭐냐면 스페어, 간목, 직목 이렇게 나와서 누구에게 뭐뭐를 절약시켜주다는 뜻이에요. 네, 절약시켜주다. 세이브랑 갖다 오면 돼요. 네. 절약시켜주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많은 expense니까 비용을 절약시켜줘요. 네. 그 다음에 자, dowry 이게 옛날에는 결혼 집창금을 가져왔어야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가져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결혼 집창금을 비용을 줄여줬다 이거죠. 수녀가 되면 결혼 안 해도 되니까요. 이 사실은 그 가족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딸들이 결혼을 결혼할 때, 그죠? 딸들이 예전에는 귀족의 딸들이 결혼할 때는 집창금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끼려고 수녀원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3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 따르면 종교 교육에 대해서 사실인 것. 자, 골라보세요. A 보겠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적어도 한 명은 성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아쉽군요. Many children이 아니고요. Many sons죠. 딸들만 많으면 딸들만 많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많아도 다시 골라야 되겠습니다. C. 3번? 가족들은 많은 돈을 지불했다. monasteries, 수도원에. 자, 수도원에 보냈다는 얘기 있죠? 근데 돈을 많이 지불했다는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케이? 자, 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4번? 2번요? 자,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핵심 과목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했죠? 라틴어는 다 배웠어요. 하지만 그리스어는 때때로 그랬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이었죠? 아이고, 돌아가. D입니다. 사람들. 이러한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came from all social groups. 모든 사회 그룹 출신이다. 평민도,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죠? 평민도, 소장농도 가능했고, 자, 그러니까 이건 D가 맞아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난가? 상인과 귀족의 아들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사업, 그러니까 가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took part in court life. court life, 궁정 생활이에요. 상류 계층들은 다 어울렸어요. 맨날 가서 무도회 하고 사교계. 자, 그런 일에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became soldier, 또 군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들은요, 중세시대 때 처음 나타났어요. 그러나 르네상스 동안에 자, 르네상스는 바로 learning, 학습을 강조했는데요. 이때 더 많은 대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요, could attend, 다녔어요. varied. 자, 그 다음에, 달랐어요. 오케이? quality. from place to place. 대학이 있는 장소마다 대학의 질이 달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부는요, specialized in. 이것을 전공했어요. 자, 한 분야. 오케이? 한 분야만 전공을 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업을 제공했지만, 다양한 과목 수업을 제공했지만, 전공은 딱 한 분야만 했다. 자, 일반적인 분야들은 바로 astronomy, 천문학을 전공하거나 의학을 하거나 철학, rhetoric, 이거 추사학이죠. 추사학은 저기 뭐 알죠? 뭐야? 말을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말 잘하는 아니면 역사를 하거나 mathematics, 수학하거나 논리학하거나 grammar, 문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와 라틴어 서적의 재발견은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그리고 그 재발견과 뒤이은 바로 휴머니즘 철학의 인본주의 철학의 발전은 had profound influences. 자, 대학 교육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대학생들은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졌습니다. 즉 해야 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작품들을 공부해야 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요. 자, 다 읽었고 37번 풀어야 되겠습니다. 듀스니는 암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했다고. 매우 존경받았다. 르네상스 동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은 가르쳤죠. 그죠? 오케이. 자, 6번째 문단 해보세요. 학습의 방법들. 르네상스 시기에서